유럽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으니 푸틴도 포기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겠지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오히려 인근 국경에 병력 배치를 늘려가면서 호시탐탐 북유럽을 비롯한 유럽 침공을 노립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하는 말은 러시아에 아예 먹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몇몇 일부 눈치 빠른 국가들은 한국에 중고 K9 자주포를 들여오며 국경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방산의 자존심이라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데요. 그들은 이제야말로 유럽이 무기 생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걸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전차를 사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프랑스, 독일은 방산의 기반도 제대로 없는 유럽에서 지금 당장 착수하자며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사 연구소들은 유럽에서 이런 일에 착수했다가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끝까지 외면하는 그들이 어떠한 현실에 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강대국들. 너무 비싸서 부도날 정도. 유럽의 강대국들은 너무 비싼 방산 비용을 받아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독일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한화로 22조 원을 투입해서 포탄을 235만 개 주문할 계획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보고 뼈아픈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포탄을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으로 이를 즉시 탄약 창고 보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독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행보이지만 문제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적인 가격을 환산해 봤을 때 비슷한 스펙으로 개당 50만원 가량이라고 하며, 군사계에서는 독일에서는 약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발당 비용이 한국보다 20배 비싸다는 것인데요. 군사계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 생산시설이 모두 폐쇄되었거나 공중 분해된 상황으로 현재는 포탄 공장을 200만 발 이상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가동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결국 공장 건설, 그런 모든 비용을 포함해 봤을 때 발당 1000만원 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결국 미래로 갈수록 포탄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한국과 비슷하려면 최소한 50에서 100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납품을 우선하려고 하니 주변 유럽 강대국에 바가지를 씌울 게 뻔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라도 유럽 자급자족을 하자고 했으니 한국보다 20배 비싸게 사야겠죠. 반면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가면 갈수록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것을 눈치채고 KF-21을 속썩이고 있어도 한국에 탄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니 정부는 카타르를 통해서 약 2,200억 원 가량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탄약 공급이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빠른 계약을 집어넣은 것이죠. 물론 반드시 선입금 되어야 하겠지만 군사계에서는 인니 탄약 창고가 불에 탔던 일도 올해 초에 있었기에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오퍼했으며 이것은 입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탄약은 입금하지 않으면 달라는 데가 천지이기에 아쉬울 것도 없다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질긴 고집을 피우면서 독일의 비싼 포탄 공장까지 지으려 하는 모습이며,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탄약을 주문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탈리아는 한국의 K2를 살짝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독일 전차로 간다는 의견이 다시 등장하면서 유럽 방산 카르텔이 등장하는데요. 애초에 독일, 프랑스 연합 신형 전차를 고민하던 이탈리아는 실현 가능성이 낮자 한국의 K2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운을 띄웠다가 결국에는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제안으로 인해서 다시 그쪽 전차 산업으로 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탈리아 육군과 라인메탈은 MOU를 맺으면서 유럽끼리 전차를 사고 팔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되는 라인메탈의 링스와 판터 전차 약 500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 30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는 한국보다 3배 비싼 천문학적 금액이 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빠른 것도 아니고 K2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 전차에 30조 원이나 쏟아붓게 생긴 형국입니다. 결국 유럽의 정치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등장하면서 이탈리아 비난 여론이 생기고 있으며, 애초에 미국이 지적한 것과 같이 한국의 K2 전차가 답인데 왜 그런 난해한 선택을 하는지 의문이라는 뜻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전차는 K2가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유럽의 안보를 강력하게 하는 길이라 했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선을 확장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위 전차들은 아직 개발이 끝난 것도 아니며 라이센스 문제도 일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계의 오랜 관행과 비리 때문에 독일에 매달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며 끝까지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고 비싼 방산을 들이는 모습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한국에 문 두드려봤자 이미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우선 납품을 할 것이며 그들보다 최소한 5년 이상 빠른 배송으로 전차를 인도할 것이기에 뒤늦게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는 겁니다. 군사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럽에 끼인 프리미엄과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데요. 군사계에서는 5가지의 강력한 포인트가 한국이 유럽을 앞서는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유럽 방산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개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 업체들은 대부분 대규모의 연구개발, R&D 투자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고성능의 무기를 생산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지만 그 가격은 약 800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단가가 약 6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유럽 방산업체들은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각국의 군사 요구에 맞춰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이 많아지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유럽의 방산 프로젝트 다수가 파토나는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유럽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라이센스 받아 개량하거나 한국 특유의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거론되는 건 생산 규모의 차이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군사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방산 무기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예를 들어 프랑스의 다소 항공에서 생산하는 라팔 전투기는 약 1억 달러에 달하는데 하지만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라팔에 비해 성능이 다소 낮지만 약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라팔 전투기는 높은 기술력과 성능을 자랑하지만 생산량이 적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반면 FA-50은 한국의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경제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유럽의 인건비와 복지 제도는 결국 모든 코스트를 올려놓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방산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당한데 한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프레미니움 마리나레 방산 시스템은 높은 인건비와 복지 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받을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군은 대한민국의 해군보다 3배 이상을 지출하고 비슷한 무기를 가집니다. 네 번째로 무기 수출 규제와 인증 절차가 결국 유럽을 위기에 빠뜨리는데요. 유럽은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각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된 인증 절차도 따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MBDA에서 생산하는 미사일 시스템은 한국보다 무려 7배 이상의 가격인데 이는 대부분 까다로운 규제와 인증 절차 때문이고 한국은 비교적 무기 수출 규제가 덜 엄격한 편이며 인증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 연합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품이 낀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 차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유럽의 방산 제품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매겨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자기들끼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부릅니다만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죠. 반면 한국의 방산 제품은 아직 유럽 방산 제품만큼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되려 실속 있고 쓸데없는 거품이 없고 성능은 좋기에 유럽 스스로 거품이 껴서 판로를 막고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생산 공정과 기술 이전을 통해 차별화도 되고 있어 결국 유럽 방산을 부도로 몰고 가고 있죠. 두 번째, 인도네시아, 유럽 비싸서 한국으로 리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유 잠수함 4척 중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3척이나 운용 중으로 한국의 잠수함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국가입니다만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는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OU 형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약을 했기에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리 국방부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계속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니는 뜻밖의 한국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을 받는 정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누가 방산으로 간을 볼 정도가 아닌 공급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특히 잠수함에서 인니 측에 납품할 물량을 제3국에 납품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한국 방산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간보던 인도네시아가 크게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국면이라는데요. 현재 인니의 잠수함이 한국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왔고 최근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어떠한 국가에 인니 잠수함을 대신 납품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니는 한국과 계약을 하고 독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황당함을 보였습니다. 복수의 군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크루프 등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움직인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며 크게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을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F-15 IDN으로 개조해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고작 2천억 원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 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도 그리 부담이 어렵지 않을 액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여 팝유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미루고 있으며 결국에는 미국 F-15나 프랑스 라팔에 비해서 한국 기체를 못 믿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독일 잠수함 도입 계획은 여러가지 현재 문제로 좌절되었는데 한국으로 유턴한 게 아니라 프랑스였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의 나발그룹 잠수함을 들이겠다는 황당한 조치가 연달아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여유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온 데다가 독일도 그랬지만 프랑스도 제때 잠수함을 납품할 만한 여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잠수함 계약에 매우 예민한 상황인데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했다가 미국으로 바꾸며 뒤통수 쳤고 만약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잠수함을 계약했다가 다시 뒤통수를 친다면 엄청난 역풍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 나발그룹 추가 계약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제때 잠수함을 건네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과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비용 등 결국에는 구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옵션이 생겼는데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제 최근 사우디가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잠수함 사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금주 국방 차관급을 급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완전 물 건너가는 것이고 한국 방선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잠수함의 경우에는 필리핀이 사우디 소식을 듣고 더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물론 이제 국가 첫 잠수함을 한국산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황스러운 점은 애초에 이 모델이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장보고 3급의 고사양 장비 모델로 한국은 필리핀이 원한다면 즉시 인도네시아 모델을 필리핀에 먼저 건조해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잠수함 2척의 승조원 교육 훈련과 종합 군수 지원 등 패키지 딜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소위 매우 게으르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납기나 일 처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 필리핀이 한국을 신뢰한 만큼 보답할 것입니다. 잠수함 도크가 정해져 있고 한국도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필리핀이 오케이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잠수함 계약금을 보내더라도 필리핀보다 늦은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돌연 독일 잠수함을 계약하려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이상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인도네시아가 추후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걸로 관측됩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